대한의료로봇 학회 제9차 미니 MD 워크숍을 축하드립니다. 제1회 워크숍에서 제가 메디컬 터미놀로지를 강의했던 적이 엊그저께 같은데, 이렇게 오늘 또 좋은 강의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가 아닌 분들이 의학 용어의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의학 용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비의료인에게 의학 용어 강의를 하기 위한 준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책과 또 이런 동영상들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아주 몇 년 전에는 제가 의학 도서관 사서들을 위한 강의를 하기 위해 준비를 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미니 MD 코스를 강의하였던 적도 있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면서 조금 다른 색다른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유튜브입니다. 저는 최근에 유튜브를 이용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내용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었습니다. 의학 용어 강의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검색하게 되면 한 10여 개의 그런 동영상들이 검색이 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어에 있어서의 의학 용어 메디컬 터미놀로지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기원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은 그리스어보다는 라틴어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영어의 50%, 자연과학 분야의 70% 정도의 용어가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복합어를 이룰 경우 두 번째 이상에 오는 어조의 첫 알파벳자가 자음일 경우는 발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간에 오를 첨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의학 용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분석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의학 용어에는 어근, 루트, 전미사, 서픽스, 접두사, 프레픽스로 나누어 각각이 갖는 특유의 뜻을 이해하고 암기함으로써 아무리 길고 복잡한 용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학 용어는 분류를 나누면 질병명을 나타내는 진단학적 용어, 즉 다이그노스틱 터미놀로지, 수술을 뜻하는 수술학적 용어, 오퍼러티브 터미놀로지, 질병의 증상을 나타내는 증상적 용어, 심토매틱 터미놀로지 등이 있으며, 이 구성 성분은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의학 용어인 메디컬 터미놀로지의 구성 성분을 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근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겠고요. 접두사, 전미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근이 2개 이상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그노스틱 터미놀로지, 오퍼러티브 터미놀로지, 심토매틱 터미놀로지 등으로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단어의 구성의 기본이 되고 있는 어근, 루트에 대한 몇 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말과 한자, 영어, 그 다음에 어근,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뼈, 우리가 뼈를 많이 알고 있죠. 한자로는 골, 중국에 가면 정형외과를 골외과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는 본이라고 그러죠. 본. 라틴어로는 오스테오입니다. 그래서 뼈의 염증을 오스테아이티스 또는 뼈와 골수가 아픈 것을,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허파, 보통 우리가 폐라고 그러죠. 한자로는요. 폐 기능이 좋은지 나쁜지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로는 렁이라고 그러고요. 라틴어로는 뉴모라고 그럽니다. 뉴모. 그래서 우리가 폐렴을 뉴모니아라고 그러죠. 뉴모니아. 갈비뼈, 한자로는 늑골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루이비라고 그러고요. 어근은 코스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스탈 페인, 그러면 늑골의 통증,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절은 한자와 같은 용어를 쓰고 있고요. 영어로는 joint라고 얘기를 하죠. 어근은 arthro입니다. 그래서 관절의 통증, 알지아가 통증인데 arthralgia 그러면 이제 관절통, arthritis 그러면 관절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경, 한자도 역시 신경이고요. 영어로는 nerve, neuro 또 neuro 이렇게 쓰죠. 그래서 신경과를 neurology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에 통증이 생기는 걸 알지아라고 붙여서 neuralgia 이렇게 얘기를 하죠. 뇌 역시 영어로는 brain이라고 그러고요. 엔세팔로 또는 엔세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이 물려서 생기는 일본 뇌염을 Japanese encephalitis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엔세팔이 뇌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심장, heart, cardio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심장내과를 cardiology.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은 muscle, 그래서 myo.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심장의 근육의 전기를 재는 것. 그래서 electro, cardio, myo 그걸 그래프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electrocardiomyography. 그래서 심전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EKG, EKG 또는 ECG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electrocardiomyography가 되겠습니다. 힘줄, 한자로는 건이라고, 영어로는 텐돈이라고 그러죠. 어근은 텐도입니다. 사실은 텐돈이라는 영어를 많이 더 쓰기도 해요. 샘창자, 우리가 이제 12지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듀오데넘이라고 얘기를 하죠. 듀오데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12지장 궤양, 그러면 궤양이라는 말이 ulcer거든요. 그 듀오데날 ulcer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콩팥, 신장, 영어로는 키드니라고 그러고요. 이거 레노라고도 하고 네프로라고 그래서 신장 내과, 그래서 네프올로지 하는 네프롤로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눈은 안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아이라고 하죠. 옵토 또는 옵탈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안과는 옵탈몰로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결합 모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의미가 있는 어근과 전미사, 근데 이 전미사가 모음으로 시작이 되면 결합 모음인 오는 생략합니다. 헤파트라는 간과 아이티스라고 하는 모음 시작으로 되는 염증이라는 단어가 합칠 때는 헤파타이티스에서 헤파타이티스, 인플라메이션 오브 더 리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뒤에 연결되는 전미사가 자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결합 모음인 오는 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헤파트와 사이트, 자음으로 시작하는 사이트, 그러면 헤파토사이트, 리버셀이라는 거죠. 뭐 헤파토마, 헤파톨로지 이렇게 되죠. 어근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동가의 어간이 연결되기 위해서 두 번째 그 어근이 모음으로 시작하더라도 결합 모음인 오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가스트르 위, 엔테르 창자. 그래서 엔테로지. 가스트렌테로가 아니라 가스트로엔테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오스토미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니까 가스트로엔테로스토미. 그래서 위장관 문합술 이렇게 됩니다. 의학 용어 중에 접두어 전미어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종양의 종류와 명령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학을 보다 보면 종양이 많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도 다 종양이고, 종양은 크게 이제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양성 종양은 되게 오마라고 해서 양성을 붙이죠. 그래서 파필로마, 라이포마, 아데노마, 파이브로마 이런 것들이 있고, 악성 종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암입니다. 암은 크게 이제 다시 세포의 기원에 따라서 상피암이 있고 육종이 있습니다. 상피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피부나 또는 이제 장의 맨 안쪽에 있는 점막에서 생기는
그 암을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카시노마라는 말을 붙이고요. 그 이제 상피해가 아닌 이제 뭐 조직 중에 섬유 조직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지방 조직 이런 데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살코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쿼머스 에피텔리움에 생기는 걸 파필로마, 우리가 사막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이제 피부에 생기는 암을 이제 스쿼머스 카시노마라고 얘기를 하죠. 아데노마는 우리 갑상선 같은 경우나 췌장이나 뭐 이런 그것이 이제 글랜드가 되는데, 타이로이드 아데노마 그럼 갑상선 양성종양, 타이로이드 아데노카시노마 그럼 갑상선 암이죠. 파이브로마, 뭐 라이포마 뭐 이런 건데, 그것이 이제 암이 생기게 되면 이제 파이브로살코마. 뼈에도 이제 암이 생길 수, 종양이 생길 수 있어요. 뼈에서 양성종양이 생기면 오스테오마, 뼈에서 이제 악성종양이 생기면 골육종이라고 그러죠. 오스테오살코마. 근육에 생기면 마이오마, 근육에 생긴 악성종양을 라이오마이오살코마. 이게 보통 오마를 붙이면 양성종양, 카시노마나 살코마를 붙이면 악성종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마가 붙으면서 의학계에 나오는데 악성종양을 의미하는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림포마, 우리 혈액 임파암종이라고 그러죠. 류케미아 하는 그 이 백혈병, 그 다음에 림포마, 그 다음에 이제 멜라노마는 우리 까만 점에 생기는 악성종양을 멜라노마라고 이름을 붙이면서도 사실은 악성 흑색 세포종입니다. 우리가 간암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헤파토카시노마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헤파토마라고 합니다. 헤파토마는 양성인데 이게 악성을 의미하는 그런 것들이 전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써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외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접두어, 접두사하고 이제 어근하고 붙는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근으로 얘기하면 이제 카디움이라고 하는 어근은 하트죠, 심장.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접두사인 위딘이라고 하는 엔도라는 말이 붙으면 엔도카디움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심내막이라고 합니다. 심장의 안쪽의 내막에 이제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껴서 심내막염이 잘 생기죠. 그러면 이제 엔도카디움에서 염증, 아이티스 해서 엔도카다이티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심카디움이라고 하는 하트 어근에다가 접두어 중에 이제 근육이라고 하는 마이오가 붙으면 마이오카디움, 그러면 심근에 해당이 되죠. 그럼 마이오카다이티스 그러면 심근염 이렇게 되는 거죠. 에스테이지아라고 하는 어근이 있습니다. 이게 감각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이 앞에 붙으면 없다 또는 반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네스테이지아 이렇게 되죠. 그러면 무감각, 우리는 또 보통 마취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마취학을 아네스테지올로지 이렇게 보통 얘기도 합니다. 에스테이지아가 너무 올라가서 하이퍼스테이지아 그러면 조금만 건드려도 막 너무 아프거나 예민하게 되는 걸 하이퍼스테이지아, 그래서 하이퍼스테이지아 이런 지각 과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리아라는 게 이제 소위 어근으로 소변입니다. 유리아, 유린. 근데 거기에 이제 디스라고 하는 이제 통증이나 뭐 기능이 이상한 것에 접두어가 붙으면 디스유리아. 그래서 소변 뭐 잘 제대로 못 보고 여러분 이제 전립선 생기고 나이 들면서 소변 이제 질질 새고 자다가 또 이렇게 아프고 뭐 이런 경우를 배뇨 장애. 그래서 이제 디스유리아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소변 보는데 문제점 일으키는 걸 통칭해서 보통 얘기를 하고요. 유리아인데 없다. 소변이 안 나온다.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변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탈수증에 빠지거나 콩팥 기능이 망가지거나 그러면 소변이 안 나와서 그때를 아뉴리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근에 앞에 이제 어떤 접두어가 붙어서 그 의미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의학 용어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어근 또 이제 어근이 붙거나 이제 이번엔 어근이 뭐 하나일 때도 있고 둘일 때도 있지만 이제 전미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미어, 오스테오 이게 뼈죠. 오스테오, 아까 오스테오마, 오스테오살코마 이런 얘기 됐고, 말라시아 그러면 이제 말라시아라는 게 이제 말랑말랑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근과 어근이 붙는 경우죠. 그래서 오스테오 말라시아 그러면 뼈가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그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그냥 자꾸 골절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골연화증. 만약에 오스테오라는 데다가 전미어로 염증이 생긴다 그러면 오스테아이티스, 골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스트르 위죠. 스토막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에 아이티스 하면 전미인데 인플라메이션이라고 그래서 위염. 그래서 가스트라이티스. 우리가 맨날 뭐 술 많이 먹으면 속 쓰리다 그러죠. 그럼 가스트라이티스 위염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뭐 그다음에 어떤 그 위험한 약을 먹어서 그리고 요즘은 가끔 이제 박테리아 중 헬리코박터 같은 거에 의한 헬리코박터 가스트라이티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지아라는 게 이제 통증이라는 얘기인데 가스트르 알지아. 그러면 이제 이거는 몸이니까 그냥 가스트르에다가 알지아가 바로 붙죠. 그래서 가스트랄지아, 위통, 복통, 뭐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지아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증이라고 얘기했죠. 뉴르가 이제 신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아프다. 신경통, 뉴랄지아. 우리 뭐 흐린 날 비 오면 뭐 신경통이 온다고 그런 얘기인데 그때 쓰는 말이 뉴랄지아입니다. 신경통입니다. 만약에 신경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죠. 대상포진 같은 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일종의 신경의 염증인데 그런 경우를 뉴라이티스에서 뉴라이티스. 그래서 어근과 전묘가 붙는 예를 잠깐 설명드려봤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 접두어하고 전묘가 두 개가 다 붙는 그런 예를 사실 의학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것만 파악하면 저절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가스트르라고 하는 위, 스토막이죠. 거기다가 이제 헤미, 반, 액토미. 우리가 이제 절제한다, 떼어낸다. 우리가 뜯어넥토미 이런 농담도 하는데, 그럼 위를 반만 잘라낸다. 그래서 헤미 가스트렉토미. 그래서 반위 절제술. 우리가 헤미라는 얘기는 반이죠. 그래서 뇌출혈 이런 거 오고 나서 플레이지아가 마비거든요. 그래서 헤미플레이지아, 뭐 그럼 반신불수, 라이트 헤미플레이지아, 우반신불수, 레프트 헤미플레이지아, 좌반신불수, 뭐 하반신불수,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다음 이제 칼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칼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칼슘, 염화칼슘, 뭐 하는 그런 일종의 화학 물질이죠. 그 화학 물질의 칼슘이 우리 몸의 뼈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에미아라는 것이 붙으면 되게 피 속에 블러드 에미아라는 게 붙고 그래서 칼세미아 그러면 피 속에 칼슘이 있다. 근데 그게 많다. 그럼 하이퍼칼세미아. 적다. 하이포칼세미아. 적당하다. 노르모칼세미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칼슘이 얼마나 많다, 정상이다, 적다라고 하는 접두어에다가 어디에? 피에서. 그래서 하이퍼칼세미아. 과칼슘 혈증. 텐션이 혈압인데 혈압이 낮으면 하이포텐션이고 혈압이 높으면 하이퍼텐션이죠. 유루가 아까 소변이라고 그랬죠. 소변이 소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피에 자꾸 소변이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 결국 콩팥 기능이 제대로 안 되거나 방광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소변에 그 피에 그 소변 성분이 많아지는 것을 유레미아, 요독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접두사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두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 의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위치, 방향, 장소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향과 장소를 나타내는 접두사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라틴 말이 이제 맨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 잉글리시 영어가 있고 거기 우리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장소의 방향의 앞, 영어로는 in front of,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안테리오, 그 다음에 이제 뒤, 백이죠. 우리가 백, 등 쪽이라, 백이라 등이 아프다. 근데 그거를 라틴어로는 포스테리오, 그 다음에 위, above, 는 슈퍼맨 하는 슈페로죠. 그 다음에 이제 below, downward는 아래인데, inferior,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부학적으로 위치에서 환자나 이 물체에서 이 배 쪽, 우리가 뭐 앞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배 아픈 쪽에서 벨리 또는 아브도멘, 그거를 벤트로 또는 벤트랄, 그 다음에 백, 등 쪽은 돌소, 헤드, 머리 쪽은 세팔릭,
그 다음에 꼬리 또는 밑즉, 테일은 카우도, 카우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꼬리나 이 밑측의 그 척추 마취 하는 중에 더 아래쪽 마취를 카우달 아네스테이지아,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전후상하가 있고 이 척추를 중심으로 버테브랄 컬럼의 중심으로 이제 복측, 배측, 두측, 밑측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전 슬라이드에서는 방향과 환자의 앞뒤 뭐 이런 그 위치에 대한 접두어를 설명을 드렸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 우리 의학에서 많이 쓰고 있는 접두어를 예를 좀 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디스, 제로, 말, 칵, 뭐 네크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디스, 아까 슬라이드에 디스 유리아 하듯이 디스라는 거는 이제 뭐가 좀 잘 안 되고 장애가 있거나 곤란하거나 difficult와 비슷한 의미가 되죠. 그래서 디스의 펩시아, 펩시아라는 건 소화라는 얘기거든요. 펩신, 디스펩시아 그럼 소화불량입니다. 디스파지아, 파지아라는 건 이제 삼키는 거, 연화. 그래서 디스파지아, 연화 곤란. 디스므니아, 우리 폐렴 걸리면 뭐 숨을 잘 못 쉬고 막 헉헉거리고 하는 그걸 이제 디스므니아 이렇게 보통. 제로라는 건 뭐 제록스 뭐 그 비슷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건조한, 그러니까 드라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가 건조해서 특히 나이 든 노인네들은 피부가 많이 건조해가지고 가려움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지로 너마, 피부가 건조하다. 지로마 또는 지로 옵탈미아, 안구 건조증이라고 그러죠. 옵탈미아. 그래서 우리가 인공 눈물도 넣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죠. 그다음 멜펑션 하는 멜, 뭐가 이 디스는 장애나 곤란한 걸 얘기하고 멜은 그 정상이 아니거나 나쁘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리그넌트, 악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뉴트리션, 영양이 좋지 않다, 영양 부족 또는 영양이 아주 나쁜 상태를 멜 뉴트리션. 카캑시아, 이제 칵도 이제 일종의 나쁘다, 배드. 카캑시아 그러면 아주 영양 상태가 아주 몸의 상태가 나쁜 얘기는, 우리가 아프리카 사진들 요새 많이 나오면 카캑시, 그 어린아이들 아주 삐쩍 마르고 뭐 유태인 홀로코스트에 있던 그런 형태의 상태, 삐쩍 마르고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걸 카캑시아. 그다음에 네크로라는 게, 니크로, 죽었다, 네크롭시 하는 뭐 그런 거. 그래서 세포가 죽으면은 세포가 네크로시스, 그래서 이제 세포 괴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크로라는 말은 죽었다, 뭐 이런 말을 의미합니다. 하이드로, 우리 몸은 그 전체적인 그 구성 성분을 보면 제일 많은 성분이 65%가 워터입니다. 워터, 물. 그리고 이 물과 관련된 뭐 우리는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이드로라는 말이 의학에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이드로젠, 뭐 수소 얘기하죠. 하이드로포빅, 물을 화학약품이 물과 친화적이냐, 하이드로필릭하냐, 하이드로포빅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에 그 싫어하거나 물을 좋아하거나, 그래서 하이드로포빅, 하이드로필릭. 마요는 근육, 아까도 마이오카디움 얘기했죠. 그래서 마이오카디움, 심근육, 마이오마, 근육에 생기는 양성종양, 마이오마. 니오라는 건 새로워졌네. 니오네이탈, 새로 태어난, 영아, 신생아, 이렇게 니오네이탈. 니오플라즘, 그럼 종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세포를 이제 현미경들을 보면서 적당히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큰 그런 마크로, 그런 마크로스코픽, 그러면 이제 우리 복강경이나 이런 그런 거를 보고서 보이는 정도의 사이즈 또는 보아서 하는 마크로스코픽이 있고, 마이크로, 작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픽 또는 마이크로브, 현미경 같은 프로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뭐 요즘은 뭐 나노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이 접두어들이 의학에 많이 쓰이는 접두어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다 이해하면 훨씬 의학 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의학에는 상당히 많은 기구나 측정 또는 뭐 어떤 이 검사하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전미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걸 진단하는, 주로 다이아그노시스에서 진단하는 쪽으로 붙는 전미어들이 많이 있고, 그걸 알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림이라는 게 그래프, 그리는 기구 또는 그리는 자체를 얘기하고, 그래피 그러면 이제 검사법, 미터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측정, 미트리 그럼 측정, 업시 그러면 뭐 본다, 스코프 내시경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톰, 그러면 뭔가를 그 자르거나 떼어내는 그런 기구들을 얘기할 때 이런 톰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람에 보면 림프관을 어떻게 생겼나 하고 보는 림프 엔지오, 혈관이죠. 림판지오그램. 그러면 림프관에 대한 촬영 또는 림프관의 기록을 얘기하는 거죠. 심장의 전기를 일렉트로를 카디오 일렉트로카디오그람. 우리 보통 심전도를 재죠. 그래서 심근경색이 있는지 심장이 비우가 있는지 맥박이 이상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게 일렉트로카디오그람. 그 일렉트로카디오그람에 의해서 나타난 그 그림을 일렉트로카디오그라피 또는 그라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맘모그라피 그러면 유방을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여기 이제 종양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유방 영상 촬영술. 그 다음에 심전도 검사 일렉트로카디오그라피. 그 다음에 이제 두개골의 이제 어떤 그 사이즈를 재는 거를 크라니오미터. 그 다음에 골반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를 알 수 있는데 골반이 작아서 못 나온다. 그럼 그 골반 사이즈를 재는 거를 펠비메트리 이제 보통 메저먼트 측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바이옵시 생검, 이제 죽은 사람의 걸 가지고 하는 거를 네크롭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가 이제 브론코거든요. 기관지를 들여다보는 기관지 내시경을 브론코스코피. 대장 내시경이죠. 우리 위 내시경은 가스트로스코피라고 그러고 대장 내시경은 콜로노스코피. 거기 하는 법을 얘기하면 브론코스코피, 콜로노스코피.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을 자르는 기구. 그래서 마이오톰, 더마톰. 우리 피부 이식할 때 피부를 이렇게 살짝 포듯이 떠가지고 이제 저쪽에다 이식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더마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부 분절을 하는 거거나 근육을 일단 분절하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학에서는 이런 그 진단이나 치료하는 데 대한 그 특히 이 전미사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많은 의학 용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미 중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수술을 하는 것만 따로 이제 간단한 거 몇 개를 모아봤어요. 그래서 토미, 그러면 트라케오토미, 기관지 절개술, 라파로토미, 배를 연다, 리소토미, 콩팥을 이제 절개해서 돌을 꺼내기 위해서는, 액토미, 뜯어낸다, 톤실렉토미, 편도선 절제술이죠. 히스테렉토미, 자궁 절제술, 아펜덱토미, 충수 절제, 맹장 띄운다고, 마스텍토미, 유방을 띄운다, 마스텍토미, 가스트렉토미, 액토미, 그럼 다 우리가 수술하는 많은 단어들이 다 액토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을 내거나 밖으로 꺼내거나 연결시켜준 걸 스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오프닝을 연결시켜주거나 해주는 거. 트라케오스토미, 숨 쉬는데 입에 문제가 암이 있으면 여기다 이제 목에다 관을 뚫어서 이제 기관 개구술, 조루술. 콜로스토미, 대장 항문이 밑으로 못 내려가면 대장을 이렇게 일부 배 바깥으로 꺼내서 대변을 볼 수 있게. 엔테로스토미, 소장으로 가지고 대변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창자와 창자, 어근과 어근에다가 스토미를 붙이게 되면 두 개의 그 창자나 두 개의 어떤 물건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스트로 엔테로스토미, 그러면 위, 소장, 문합술. 그래서 이제 만약에 12지장에 암이 있어서 안 내려갈 때는 위하고 12지장을 지난 뒤에 있는 소장하고 연결해서 가스트로 제주노스토미, 가스트로 엔테로스토미. 그 다음에 이제 트립시, 그러면 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프로리소트립시, 그러면 콩팥에 있는 돌을 깬다, 쇠석술.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주로 수술 절차에 따른 전미사에 대한 설명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 의학적 용어 중에 이 장기, 우리가 뱃속에 있는 장기들을 주로 저는 설명할 건데요. 그 소화기 계통,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 잉글리시. 복부, 우리 그럼 아브도멘이죠. 근데 라틴어는 아브도미노인데 이 그리스어는 라파로입니다. 그래서 개복한다, 라파로토미. 배꼽은 움블리쿠스인데요. 라틴어보다 오히려 또 그리스어는 옴팔로라는 말을 쓰죠. 스토막 알고 있죠? 가스트르 위. 그리스어에서 듀오데눔, 팬크레스는 거의 같습니다. 판크레아스. 제주눔 공장, 회장 비슷합니다.
맹장 뭐 비슷하고요. 충수도 비슷하고, 대장도 비슷하고, 직장, 뭐 항문 뭐 다 비슷한데, 이 대변은 둥 또는 코프로 스테르코 약간 좀 다르죠. 간은 이제 라틴어는 헤파토가 이제 영어가 됐지만 그리스어에서는 헤파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헤파토마라는 말이 이제 간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일은 이제 그리스에서는 콜레라는, 그래서 담낭을 골블레더 또는 콜레시스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톤, 돌은 이제 그리스에서는 리소라는 말하고, 비장은 그리스어는 오히려 스플레인인데 라틴에서는 리에노라고, 이렇게 이 복부 내장 장기에도 이 라틴어, 그리스어, 영어가 막 혼용되어 있으니까 잘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음식이 입에서부터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오는 길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과정을 밟으면서 영어나 또는 라틴어로 된 것들을 한번 소화기관으로 한번, 식도, 에소파고스, 위, 스토막, 가스트르, 췌장, 판크레아스, 그 다음에 십이지장, 듀오데넘, 간은 리버, 헤파르, 골브레더는 담낭이죠. 우리가 담낭염, 콜레시스트, 그래서 담낭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장을 이제 거쳐서 이제 소장에서 스몰 인테스틴 또는 처음에 있는 위의 상부 소장을 제주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소장을 일리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공장, 회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맹장이라고 하죠. 사실은 맹장이 아니고 이건 충수 돌기인데, 요 자리가 이제 사실은 맹장입니다. 시쿰. 그 다음에 상행대장, 횡행대장, 트랜스버스 콜론이죠. 그 다음에 하행대장, 디센딩 콜론. 그 다음에 S자로 됐다 해서 시그모이드 콜론. 그 다음에 이제 똑바로 쭉 내려가는 것을 렉툼, 직장, 그리고 이제 대변 보는 거. 그와 별도로 이제 이 콩팥에서 이제 소변길이 유레터가 있고요. 요도가 있고, 요로죠, 요로. 그 다음에 이제 방광, 유리나리, 요 나가는, 소변으로 나가는 건 요도라고 그러고, 요로, 방광, 요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의 대체적인 장기를 설명하면 이 그림표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의학 용어를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짧은 시간에 어근, 그다음 접두어, 전미어를 사용해서 의학 용어가 이루어지고 있고,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어원을 많이 두고 있고, 대체적으로 진단적 용어, 수술적 용어, 증상적 용어를 구분해서 오늘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